유산소가 먼저다, 또 무산소성 운동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한의학 박사 김용호입니다.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 중에 직업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으면 헬스장 관장인 줄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다양한 운동을 꾸준히 접해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사실 정답이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갖게 된 노하우를 공유해 드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소년 때부터 배구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요. 투판 선수 생활도 했고, 그 다음에 검도, 바디빌딩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무술인 기천문이나 국궁, 그리고 중국의 태극권도 세계대 2등도 해봤고요. 댄스 스포츠랄지 마라톤, 팔씨름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취미에 빠져서 가볍게 하면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분야에 푹 빠지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꼭 손취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대축정들도 하다 보니까 운동으로 인한 부상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대부분 관절을 자주 다쳤지만 안 다친 관절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쓰는 특히 팔씨름 경기에 있어서는 이두가 끊어지고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삼각섬유연골이 손상을 받는 등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필요에 의해서 살을 뺄 때가 있고 또 찌울 때도 있고요. 또 근육을 키울 때도 있고 지구력을 더 키울 때가 있는데 이때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운동 순서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 순서를 잡을 때 유산소가 먼저다, 또 무산소성 운동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운동은 딱 유산소 운동이야, 아니 이건 무산소 운동이야, 이렇게 무 자르듯이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산소성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웨이트 트레이닝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운동기구들이 있고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또 수영, 자전거, 달리기는 유산소성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데 수영도 좀 빨리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 자전거를 빨리 타느냐 느리게 타느냐, 달리기도 단거리냐 장거리냐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못 자르듯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의 강도에 있어서도 저강도로 하느냐 고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어쩌면 한의학의 음양이론과 같이 비율적으로 유산소적인 경향이 좀 더 있는 운동이에요. 이거는 무산소적인 경향이 좀 더 있는 운동이에요 라고 할 뿐이지 이걸 갖다가 못 자르듯이 나눠보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소를 먼저 할 거예요, 무산소를 먼저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저는 무산소 운동이 먼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요. 일단 에너지 대사의 순서상, 또 생리적인 운동 효과상, 활성산소의 발생과 제거를 위해서 무산소성 운동 이후에 유산소성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 저의 운동 순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먼저 반드시 워밍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산소 운동한다고 바로 무산소 운동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말 그대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과정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가벼운 스트레칭, 절대 강한 스트레칭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이후에 이루어지는 무산소성 운동인 근수축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거든요. 또한 5분 정도 전신을 풀어주게 되는데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해서 몸을 데워주게 되죠.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 운동 전에 따뜻한 샤워를 가볍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워밍업을 해주게 되면 부상을 방지하고 이후에 이루어질 무산소성 운동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니까 워밍업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운동 경험도 있지만 국가대표 팔씨름 선수로 활동할 때 수많은 대회를 참여할 때 사실 이런 워밍업을 소홀히 했을 때 부상도 당했었고요. 위험도도 정말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워밍업 정말 중요하니까 잊지 마세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는 그 다음에 유산소성 운동을 하지 마시고 무산소성 운동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일명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도 하죠. 본격적인 운동을 말하는 건데요. 이때도 바로 강한 무게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최대 중량, 뭐 내가 100kg 들 수 있다 그러면 한 20-30kg 정도에 해당하는 20-30% 정도 이내로, 뭐 적게는 한 20회 정도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0회까지도 하겠지만, 이는 목표하는 운동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무산소성 운동을 할 때도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1단계로 신체 전체 혈류량을 증강시켜주기 위해서 뭐 어떤 특정 부위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순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스쿼트 등의 3대 운동을 해주는 거나, 아니면은 뭐 푸시업 또는 풀업, 이 턱걸이 같은 경우, 또 앉았다는 스쿼시나 복근 운동을 한 세트씩 가볍게 해주고 몸 전체 순환을 시켜준 다음에 시작하게 되죠. 그 2단계로 이제 그렇게 몸이 잘 풀어주고 나면 훈련하고자 하는 근육에 본격적으로 훈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팔씨름 운동을 특화해서 운동할 때는 특정 동작을 가볍게 50회에서 100회까지 반복해 줍니다. 3단계로 이 단계부터가 어쩌면 본격적인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앞에 이야기 드렸던 1, 2단계는 워밍업에 좀 가깝습니다. 횟수가 거의 50회, 100회까지도 하니까요. 가볍게 몸을 풀어준 정도니까. 이 단계부터, 지금 이 3단계부터는 점차 무게를 올려가게 됩니다. 이걸 세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3세트에서 6세트까지 무게를 점차 올려가면서 본격적으로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무게 6세트나 마지막 세트 수에는 보통 5초를 버티거나, 아니면 2회에서 3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까지도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7번 정도까지 한계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체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마지막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가장 가벼운 무게로 한 번 더 가서 무게를 다루게 되게 되면 지구력을 기르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 방법 쓰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무산소 운동, 즉 근육 운동이 끝나고 나면 유산소 운동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는 저 같은 경우는 고강도보다 약간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데, 가볍게 달리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있던 무산소성 운동을 통해서 근육 속으로 혈액이 몰려서 일반적으로 근수축이라고 하는 구심성 근수축에 의해서 이게 최대한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펌핑이라고 많이들 해요. 그래서 근육 속에 혈액이 빵빵한 상태로 그대로 운동을 끝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근육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끝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근이완, 일명 원심성 근수축을 통해서 이 안에 혈액을 잘 퍼지게끔 다시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럴 때 체지방 제거가 목적이 아닐지라도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뭉쳤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능하면 한 15분 정도 내외로 해서 2-3km 정도 달리기를 통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뭉쳤던 근육을 다 풀어주게 되는데요. 때로는 자전거 타기나 수영, 그 다음에 태극권 등을 통해서 풀기도 하죠. 네 번째로는 약간 강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운동인데요. 이때는 관절이 충분히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전 부드러운 스트레칭보다는 인대나 힘줄의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는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요. 혈류량도 조절해주고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긴장된 근육과 인대나 힘줄 등을 이완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마무리로 많이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강도 운동으로 길게 하면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글리코겐을 주로 이용해서 ATP 에너지 작용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시간이 넘어서게 되면 산소가 지방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운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다가 단백질도 분해하여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쓰거든요. 이럴 때 강도 높은 무산소성 트레이닝 이후에 저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을 하는 것은 근력을 늘려주는 강력한 무산소 운동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주고요. 더불어서 유산소성 운동 시 체지방 분해 효과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젖산이라는 피로물질도 제거시켜주고 몸에 유익한 성장 호르몬까지도 방출하게 해주니까
일석사조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 목적이 아니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저강도의 스트레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워밍업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의 무산소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고강도의 스트레칭의 순서대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뜻하고 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드리는 따스몸 한의 원장 김경호였습니다. 모두들 코로나19의 비대면 시대에 집에서 꼭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면역력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봬요.